저희 랩은 이제 주로 그 지노믹스나 뭐 비슷한 어프로치를 통해 가지고 GI 캔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gastrointestinal 캔서를 주로 스터디하는 랩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스토막 캔서하고 리버 캔서를 스터디합니다만은 오늘 시간 관계상 뭐 다양한 걸 다 보여드리기 좀 애매해서 그 리버 캔서에 관련된 내용만 좀 간단하게 몇 개 추려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리버 캔서 소개하고 오믹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헤파로셀룰 카시노마가 이제 저희가 주로 스터디하는 리버 캔서인데 이게 이제 리버 캔서의 한 90%는 대부분이 HCC라는 헤파로셀룰 카시노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커먼한 캔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mortality rate, 그러니까 사망률이 두 번째로 높은 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암하고 틀리게 이제 리스크 팩터,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위험 발병인자를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대부분 바이러스거나 아니면 알코올이거나,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비만이 이제 중요한 그 블레임을 원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른 암하고 비교하면 불행하게도 좀 예후가, 그러니까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암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생존율이 왜 낮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이제 리버 캔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underlying liver disease, 다시 말하면 이제 파이브로시스나 이제 시로시스가 같이 있는 환자들이 리버 캔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두 개의 질병을 다 치료해야만이 환자 생존율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암이고, 그리고 이제 트리트먼트란 관점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초기는 당연히 수술로 가능합니다만은 수술이 안 된 경우에는 그렇게 그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개발됐습니다만은 아주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이제 요새 새롭게 이제 나오고 있는 이뮤노테라피, 그 에티졸리즈맵 플러스 비바시즈맵이라는 그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가 가장 효과적인 걸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이것이 안 되면 사실은 크게 우리가 유전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이제 뭐 그 다른 투모에 비해서 스터디가 덜 된 암종이라 그 뭐 몰레큘러 서브타입이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는 가장 중요한 게 환자를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 분류하는 방법 중에 이제 크게 이제 두 개로 이제 AJCS니까 가장 표준화된 방법이죠. 그러니까 암 환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다시 말하면 이제 스테이지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암 스테이지라는데 1기, 2기, 3기, 4기, 나기로 사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제 리버 캔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underlying liver disease가 있기 때문에 좀 바르셀로나 클리니컬 리버 캔서 스테이징 시스템이라고 좀 특이한 걸 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이 그 암 환자들의 그 왜 어떠한 상태를, 그러니까 분자 생물학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암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추구했던 게 이제 그러면 분자적 레벨에서 암을 분류해 보자. 그래서 제일 가장 대표적인 게 유방암이죠. 브레스트 캔서에서 제일 최초로 ER 포지티브, ER 네거티브로 나눴는데 그거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따로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고 그거에 따라서 환자의 생존율도 굉장히 올라갔죠. 그래서 많은 암종들이 그 유방암의 그 풋스텝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데이터가 이제 필요한데 이걸 이제 보통 오믹스라고 그러죠. 뭐 프로티오믹스, 지노믹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메타노믹스, 별의별 뭐 오믹스가 요새는 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요새는 이제 싱글셀 레벨에서 다 스터디가 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것의 이러한 그 지노믹 데이터의, 다시 말하면 이제 하이 스루프 데이터의 시발점은 사실은 그 휴먼 지놈 프로젝트죠. 이게 1990년에 시작을 해서 2003년도에 끝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싱글 휴먼 지놈을 세퀀싱 하는데 한 거의 13년이 걸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캔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또 캔서 지놈 아틀라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해가지고 한 10,000개 정도의 튜머에서 다양한 종류의 그 지노믹스, 프로리오믹스 데이터를 뽑은 다음에 분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은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I 캔서를 주로 하는 랩이라 저희가 이제 TCGA에서 프로젝트 중에 스토맥 캔서하고 리버 캔서하고 이소프지얼 캔서 데이터 분석하는데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랩에서 서로 저희는 사실 이제 제가 있는 디파트먼트는 Systems Biology 디파트먼트인데 저희가 쓴 방법은 전반적으로 오버올 스트래티지는 그 데이터 드리븐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각 페이션트의 티슈로부터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제
지노믹 데이터, 프로리오믹, 메타볼로믹스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그 셀 라인에서도 그 데이터를 비슷한 그 수준의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이제 마우스 모델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를 모읍니다. 모아서 데이터를 따로따로 분석을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 휴먼과 그 셀 라인 데이터 혹은 또 마우스 모델 데이터를 다 같이 섞어가지고 분석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해가지고 이 휴먼하고 가장 비슷한 셀 라인을 찾고, 그다음에 이 휴먼하고 가장 휴먼 튜머랑 가장 비슷한 마우스 모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목표는.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같이 한 다음에 이제 그 서브 타입을 찾거나 서브 타입의 스페시픽한 바이오 마커를 찾거나 이 찾은 마커들이 셀 라인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확인을 한 이후에 셀 라인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무슨 재밌는 게 밝혀지면은. 왜냐하면 휴먼을 가지고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셀 라인 데이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보다 이제 인비보에 가까운 상태에서 테스트하려면 마우스 모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데이터를 다 섞은 다음에 분석한 데이터를 다 따로따로 분석을 한 다음에 다시 섞은 다음에 각 최고의 마들을 뽑아가지고 셀라인이나 마우스 마들에서 거기에 맞는 가장 그 하이포테시스 드리븐 스터디를 인비트로나 인비보 레벨에서 하는 이제 어프로치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 랩에서 했던 이제 환자 분류 방법인데, 제가 이제 옛날에 NIH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NCI에서 그 저희가 일을 하면서 환자를 크게 두 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옛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를 나눈 경우에 서브타입 A, B로 나눴는데 A로 그 분류된 환자의 전반적인 생존율, 서바이벌 패턴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다른 코호트에서 그 밸리데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사실 이제 지노믹 레벨에서 첫 스터디인데 리버 캔서에서 크게 봤더니만은 크게 환자를 두 개로 나눌 수 있더라. 그리고 뭐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도 뭐 스템셀 서브타입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그룹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많이 분석을 해서 각자 나름대로 다 의미 있는 서브타입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TCG 스터디에서도 3개의 서브타입이 나왔었고, 그리고 저희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무수하게 많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데이터가 이런 식의 지노믹 서브타입을 찾는 게.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다 좋은 논문들이 다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것들이 임상에 쓰여지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임상이들이 많은데, 그러면 저희 임상이들이 하는 얘기가, 클리니션이 하는 얘기가, 그럼 도대체 몇 개의 서브타입이 있는 거냐? 그래서 사실 저희도 잘 모르죠. 얼마나 많은 서브타입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아날로지 설명을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별 볼 일 없는 미디어가 그 악당이라 빌런이라고 그러죠. 그냥 별 볼 일 없는 악당 같은 경우에는 슈퍼히로 한 명이 대충 해결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슈퍼빌런, 그 타노스 같은 슈퍼빌런이 나오면 모든 히로가 다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모든 그 지노믹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한번 다시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했던 가장 결정적인 그 동기부여는 뭐냐면 팬데믹이었습니다. 2020년 정도에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사실 한국에서 계신 분들은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저희 MD 앤더슨 같은 경우 1년 동안 거의 랩을 셧다운했습니다. 하도 그, 이게 얼마나 그 위험한지 모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미국 사람들은 말을 무지하게 안 들어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아주 안 따르기 때문에 병원에 살 수 없이, 그러면 특히 랩은 다 셧다운 해버리자. 병원 오퍼레이션 미니멈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랩이 1년 동안 셧다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도 하고 실험도 하는 랩인데 실험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러면 이제 사람끼리 모여가 다 줌으로밖에 뭐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이번 기회에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모든 이제 그 서브타입 인포메이션을 다 모으고, 모든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 데이터 다 모아가지고 진 익스프레션 데이터 크게 두 개로 나눠봤어요. 디스커버리 셋, 밸리데이션 셋. 그래가지고 보통 한 2,000명 정도의 데이터를 모아서 1,000명은 디스커버리, 1,000명은 한 밸리데이션을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좀 복잡하긴 한데, 요거는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고 그냥 수박 겉핥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6개의 서브타입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환자를 다 분류한 다음에 이거를 마이너라이즈 한 다음에 클러스를 다시 했어요. 코카라 어프로치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전체 16개 서브타입의 안에 공유가 되고 있는 서브타입을 다시 찾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더니만 5개 서브타입이 나왔는데, 이 서브타입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다시 이제 환자의 서바이벌 패턴을 봤더니만은 서브타입 A 환자인 경우에는 가장 예후가 안 좋고, 그죠? 예후가 안 좋고, 카플라마이어 플러스 보면
서브타입 E는 굉장히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환자 그룹이 다양한 패턴의 서브타입을 보여주고 있죠. 생존율이 다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요게 이제 디스커버리 셋으로 한 건데, 그러면 이러한 서브타입이 이제 또 다른 페이션트 그룹을 적용했을 경우에도 또 같이 재현될 거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그래서 저희가 각 서브타입별로 20개의 진을 뽑아가지고 100개의 진을 가지고 프리딕션 모델을 만들었어요. 프리딕션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 그 밸리데이션 셋, 다시 말하면 남아있는 1000명의 데이터에 700명 정도의 데이터에다 또 적용을 해봤더니만은 우리가 처음 그 디스커버리 셋에서 봤던 그 서바이벌 패턴이 다 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브타입 A가 제일 예후가 안 좋고 서브타입 E가 제일 예후가 좋은 편이죠. 이것들을 가지고 다시 이제 그러면 이제 지노믹 레벨로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이런 환자들이 다 서브타입별로 생존율이 틀리냐라고 봤더니만은 아주 특이하게 독특한 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재미있게도 이제 서브타입 B 같은 경우에는 카피 넘버 엘트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각 서브타입별로 특이한 유전자가 있는지 뮤테이션 되어 있는 유전자가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만은 그 서브타입 D 같은 경우에는 베타카테닌 뮤테이션이 한 80%가 베타카테닌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들이에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관련된 것 중에 이제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그 요거는 이제 메실레이션이죠. 메실레이션 데이터도 뽑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별의별 데이터를 다 가지고 이제 각 서브타입별로 특이한 패턴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찾았는데 자세한 거는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크로 RNA가 어떤 패턴이 있는지 봤더니만은 재밌게도 서브타입 B, 이거 두 번째로 안 좋은 투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RNA 익스프레션 레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믹 데이터도 했었고, 그리고 재밌게 아까 서브타입 D 같은 경우에는 베타카테닌 뮤테이션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이 베타카테닌 뮤테이션이 높은 이 환자 그룹인데, 이 환자 그룹의 또 다른 특성은 뭐냐면 메일 도미넌트합니다. 보면 그 피메일, 요게 이제 작은 코호트긴 한데 메일 페이션트가 거의 100%고 피메일 페이션트가 거의 없습니다. 이 환자들은. 굉장히 특이한 그룹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증명하려고 다른 환자 그룹에서, 요거는 이제 그 삼성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온 건데, 삼성병원에서 다른 환자 그룹을 봤더니만 여전히 그 서브타입 D 같은 경우에는 메일 환자의 수가 피메일 환자의 수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버 캔서는 메일 환자가 그 피메일 환자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가 좀 더 나쁜 짓을 많이 하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또 뭐 말도 잘 안 듣죠. 부모님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 많이 하기 때문에 남자가 간암에 걸릴 확률이 보통 2배 정도 높습니다. 여자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5배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이제 특이한 이제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요 뮤테이션은 아마 남자한테 좀 더 많이 나는 건데 그 이유는 아마 호르몬 때문이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그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거를 프로텍션 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바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실 많은 데이터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디테일한 거를 너무 자세하게 20분에 설명하기 힘들어가지고 다 빼버렸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리버 캔서를 5개 서브 타입을 나눴는데 각 서브 타입별로 환자의 서바이벌 패턴이 틀리고, 그리고 이제 그 보통 리버 캔서의 가장 중요한 이제 시럼 마커가 알파 피로 프로틴입니다. AFP. 이거 익스프레션 레벨이 서브타입 B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 가지고 뭐 저희가 다른 스터디를 많이 해서 뭐 이뮨 액티비티라든지 했는데 이거는 좀 갖다 설명하기가 복잡하니까 좀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서브타입으로 나눴고 각 서브타입별로 서바이벌 패턴이 틀리고 각 서브타입별로 유니크한 뮤테이션 패턴이랑 좀 드롭 리스폰스 레이트가 좀 틀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서브타입 중에서 가장 이제 신경이 쓰이는, 그러니까 눈여겨봐야 할 서브타입이 A겠죠. A가 사실은 이제 스템셀 피처가 높아가지고 저희가 스템셀 서브타입이라 이름을 따로 줬어요. 근데 요 A 같은 경우 예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가장 예후가 안 좋은 A 타입에서 뭐가 왜 이 서브타입이 예후가 안 좋은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터디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중에 딱 눈에 띄는 게 뭐냐면 PEA15이라는 유전자가 익스프레션 레벨이 굉장히 높아요. 요 A에서. 요 20개 진 중에 하나, 100개 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PEA50라는 거는 거의 스터디가 안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 리버 티슈에서 그 노멀이랑 투머랑 이제 페어가 되어 있는 티슈 세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익스프레션 레벨을 봤더니 웨스턴 블라스를 봤더니만은 투머에서만 익스프레션 레벨이 굉장히 높아요. 요거
요 PEA15라는 게. 그리고 저희가 모든 투머에서 저희가 이제 TCG 데이터가 한 10,000개 정도의 투머에서 그 지노믹 데이터를 뽑아냈었는데 모든 투머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더니만은 모든 투머에서 카피 넘버가 앰플리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리버 캔서는 앰플리파이가 가장 많이 된 두 번째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된 건 이제 블래더 캔서고. 그래서 한 15%에서 20% 정도의 환자들이 이 카피 넘버가 인크리스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익스프레션 레벨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 이 PA15 도대체 어떤 프로틴이냐라고 봤더니만 그 PA15 익스프레션 레벨을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셀라인에서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셀라인에서 확인해 봤더니만 그 셀라인 중에 리버 캔서 셀라인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메센키말 셀라인이 있고 하나는 이제 에피텔리알 셀라인인데 메센키말 셀라인이 좀 더 그 피노타입 어그레시브합니다. 좀 전이도 잘 되는 편이고 우리가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면 근데 메센키말 타입에서만 익스프레션이 되게 높아요, 사실. 이게 이제 스템셀 피처를 갖고 있는 셀라인들인데 그래서 이 진은 사실 리버 캔서 자체에서도 스터디가 많이 안 돼서 가지고 저희가 이 진을 이제 낙다운 시켜봤더니만은 캔서셀이 잘 못 자랍니다. 자라고 잘 못 자라죠. 셀 바이어빌리티. 그다음에 오버 익스프레션 시켜봤더니 셀들이 굉장히 잘 자라고 또 인베이전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셀 프롤리퍼레이션이랑 셀 인베이전에 관련된 진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사실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어프로치를 썼냐면 PA15이라는 진을 이제 shRNA를 써가지고 낙다운을 시켰어요. 낙다운 시킨 다음에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 데이터를 그 셀 라인에서 뽑아가지고 어떤 진들이 이 PA15이 없어지면 같이 움직이는지 봤더니만은 봐서 이제 뽑은 다음에 이제 진 네트워크 분석을 했습니다. 진 네트워크 분석을 했더니만 재밌게도 PA15에 의해서 다운 레귤레이션 되거나 그런 진들은 대부분이 다 이 HIF1 알파라는 그 잘 알려진 온코진의 그 다운스트림 타겟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PA15이 somehow HIF1 알파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사실. 왜냐면 PA15에 의해서 움직이는 진들이 상당 부분이 다 HIF1 알파에 잘 알려진 다운스트림 타겟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발견이 돼서 저희가 그러면 그 셀 라인에서 그럼 PA15이랑 HIF1 알파랑 무슨 코릴레이션이 있는지 봤더니만은 그 PA15 익스프레션 레벨이 높은 셀들은 대부분이 다 HIF1 알파 익스프레션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코릴레이션 보면 0.8 정도로 굉장히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PA15을 한번 락다운 시킨 다음에 HIF1 알파의 레벨을 봤을 때 셀라인 HS 그 리버 캔서 셀라인에서 봤더니만은 PA15이 없어지면 HIF1 알파라는 진의 익스프레션 레벨도 없어지죠. shRNA로 락다운 시킨 건데 그것도 PA15를 오버 익스프레션 시켰더니만은 HIF1 알파의 레벨이 다 올라갔어요. 그럼 올라가서는 PA15이 HIF1 알파를 레귤레이션 하는 새로운 레귤레이터구나, 레귤레이터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HIF1 알파를 레귤레이션하는 유전자 중에는 대표적인 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PhD, FIH1, VHL. VHL은 잘 알려진 투머 서프레서죠. 봤더니만 해서 이 PF15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킨 다음에 이 프로틴들의 그러니까 HIF1 알파를 레귤레이션 하는 걸 알려진 프로틴들의 익스프레션 레벨을 봤더니만은 다 변화가 없는데 VHL만 크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VHL을 PF15를 낙다운 시키면 VHL 익스프레션 레벨은 올라가고 HIF1 알파는 떨어집니다. 근데 이 VHL은 이 HIF1 알파의 네거티브 레귤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HIF1 알파는 잘 알려진 온코진입니다. 그리고 VHL은 잘 알려진 투머 서프레서예요. 그래서 이 투머 서프레서의 가장 큰 기능은 HIF1 알파를 이니비션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somehow 이 PA15이 중간에서 레귤레이션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터디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디테일한 메커니즘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른 관련된 분이 아니면 간단하게 좀 잘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많은 실험을 했는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요 마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HIF1 알파는 기본적으로 VHA라는 프로틴에 의해서 컨티뉴스하게 서프레스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놀목시 컨디션이라고 하죠. 보통 정상 컨디션에서는 근데 이것이 깨지거나 망가지면은 HIF1 알파가 다시 말하면 VHL이 없어지거나 투머 서프레스 없어지면 HIF1 알파가 그 굉장히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투머 프로모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닌 경우에는 그 VHL이 사실은 이제 이들의 라이게이스라고 이제 프로틴을 데그레이션 시키는 이제 그 컴포넌트인데
얘가 컨티뉴스하게 이제 히폰 알파를 없애는데 이것이 없어질 경우에 히폰 알파가 액티베이션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 PA50는 요 중간 단계를 블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VHL이 히폰 알파를 레귤레이션 못하도록 해서 이제 히폰 알파가 이제 액티베이션 되는 거죠. 그래서 PA15이 높으면 히폰 알파가 올라가고 PA15 낮으면 히폰 알파가 떨어집니다. 중간 단계를 중간 레귤레이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셀 라인에서 PA15을 락다운 시킨 다음에 트랜스플란테이션 시켜봤더니만은 투모가 잘 못 자라요. 리버 캔서가. 그죠? 확실하게 잘 못 자라죠. 못 자라고. 그 유의미하게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또 락다운 시키고 또 오버엑스프레 시키면 투모가 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많이 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셀 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투머 레벨에서도 이 PA15이 투머 그 그로스를 레귤레이션 한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PA15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상당히 많은 튜버에서도 카피 넘버가 인크리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PA15는 새로운 온코진이죠. 온코진인데 익스프레션 레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 PA15의 익스프레션 레벨이 아까 블레드에서 제일 높다 그랬는데 블레드에서도 높게 발현되는 투머를 갖고 있는 환자들은 다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생존율이 굉장히 안 좋은 편입니다. 렁 캔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재미있는 프로틴을 하나 찾긴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스텝으로 보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PA50라는 드러거블 타겟이 아니에요. 그 PA50는 왜 PA50냐면 15kDalton 프로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프로틴이고 어댑터 몰레큘이에요.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그 무슨 뭐 케미컬 컴파운드 가지고 이니비션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당시 이제 다행히도 그때 마침에 그 저희가 MD 앤더슨이 뭐라고 썼냐면 그 아이오니스라는 그 파마스리 컴퍼니랑 같이 그 전략적 협약을 맺었어요. 맺어가지고 우리가 타겟지를 찾아주면 아이오니스에서 엔타이센스 올리고를 만들어주겠다. 그 mRNA, 그러니까 프로틴 자체가 언드러거블 하니까 mRNA를 타겟하면 되겠죠. 얼터너티브 어프로치를 가지고 그 중에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이제 얍이라는 온코진입니다. 그래서 얍 ASO를 제일 처음 만들어가지고 마우스 마들에도 테스트해보고 봤더니만 굉장히 먹을 잘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 얍 ASO는 이제 페이스 1 클리니컬 트라이에 들어갔어요. MD 앤더슨에서. 그래서 이제 요것도 재밌지만은 우리가 이제 PA50는 새로운 걸 찾았으니까 그걸 타겟할 수 있는 AS를 좀 한번 스크린 해줘라 해서 이 사람들이 해줬어요. 해줘가지고 이제 설득이 가능했던 게 왜냐면 그게 아주 큰 프로틴이 아닙니다. 15kDalton에 130 아미노에스니까 mRNA 사이즈도 작아요, 사실. 그래서 이 아이오니스가 이 엔타이센스 올리고를 스크린하는 방법은 베이스 페어 워킹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2kbase 페어 mRNA가 타겟이라 그러면 올리고를 2000개를 만듭니다. 원 베이스 페어 워킹을 해가지고 그중에 가장 잘하는 걸 뽑아요. 굉장히 그 지루한 이제 스크린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스페셜라이즈 된 게 이 지루한 걸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잘 한다는 캔디데이트를 몇 개를 뽑아서 줬어요. 그래서 뽑아서 봤더니만은 이 PA15을 이 ASO를 셀 라인에 쳐봤더니만은 그 PA15이 없어지고 셀 프롤리페이션이 굉장히 뚝 떨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인커리지가 돼가지고 이걸로 한번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자. 마우스 마들에서 다시 이제 지노그래프트 세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요 투머를 트랜스플란테이션 한 다음에 그 셀 라인을 HSS 셀 라인을 트랜스플란테이션 한 다음에 엔타이세스 올리고를 그냥 그 복강에다가 인젝션했어요. 이게 특별하게 이 컴퍼니가 또 잘하는 게 중 하나가 뭐냐면 이 딜리버리가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나도 물어봤는데 그럼 딜리버리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더니만은 잘 모르겠대 자기도 하여튼 된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제스션 프로토콜은 투머를 틔운 다음에 그냥 복부에다가 그냥 AS를 찔러 넣습니다. 그러면 somehow magically 얘가 투머로 찾아 투머까지 퍼져가지고 투머에 있는 PA15을 락다운 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좀 더 메카니스틱한 스터디랑 이걸 좀 더 보강을 한 이후로 이것도 한번 아까 그 얍1 ASO처럼 페이스 1을 들 수 있으면 트라이 해보려고 지금 그 추진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프로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보통 이제 티슈나 셀라인이나 아니면 마우스 마들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프로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타겟을 찾기도 하고 바이오 마커를 찾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터디 하는 중이고
저희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거는 그중에 하나의 example이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스터디들은 당연히 저희 랩 분들이 이제 다 수고를 해 주셔 가지고 인제 이 이제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게 됐죠. 그리고 저희 랩은 인제 이러한 펀딩 에이전트로부터 지금 서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제 프레젠테이션을 여기서 스톱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